같이 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볼게요. 영업인, 창업자, 매장을 안 되는 매장을 살리고 싶은 사람은 이 세 가지 마음부터 시작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것을 저는 사감심, 자자심, 초간심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거 들어보신 분? 없겠죠. 제가 오늘 만들었으니까요. 네. 맞아요. 오늘 제가 만들었어요. 며칠 전에. 영감을 받아서 만들었습니다. 영업인, 창업자, 우리죠. 우리 사업을 하는 사람, 영업을 하는 사람이 가져야 할 세 가지 마음이라고 하는 사감심은 무엇이냐면요. 사랑하고 감사하는 마음. 굉장히 교회 불교 그런 거 종교 같은데요. 사랑하고 감사하는 마음부터 저는 가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매장을 운영하는 사람, 영업을 하는 사람. 사랑하고 감사를 무엇을 해야 되냐? 당연히 나도 중요하고 가족도 중요하고 다 중요하지만 우리 영업을 하는 사람, 매장을 운영하는 사람은 무엇을 사랑해야 되느냐? 연예인도 있고 다 있겠지만 매장, 고객, 직원, 동료, 나에 대한 사랑이 필요합니다. 그 사랑은 그냥 사랑한다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우러난 진심으로 마음에서 내가 감동받을 그 사랑을 자기 마음속에서부터 끌어낼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안 되는 매장을 살릴 수 있고요. 잘 되는 매장을 잘 되게 운영할 수 있고요. 내가 할 수 있는, 오늘 영업을 할 수 있는 힘을, 에너지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저는 매장부터 이야기한다면요. 저의 기준으로 얘기를 해볼게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제가 하는 것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저만 그렇게 여러분들이 또라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거를 하는 건 아닙니다. 매장을 사랑해라 무슨 말이지?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매장을 사랑한다고 해서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거는 매장을 사랑해 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매장을 사랑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아침에 출근해서 내 매장을 깨끗하게 씻는 것, 내 매장을 유리창 깨끗하게 닦는 것, 내 매장의 앞에 쓰레기, 우리 동네의 쓰레기, 우리 매장 내부를 깨끗하게 치우는 것부터 출발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이렇게 해요. 출근해서 매장 앞을 쓸 때면요, 그냥 안 쓸어요. 당연히 어깨띠를 차고 유니폼을 입고 청소를 하죠. 그런데 저는 다른 사람들하고 다르게 제가 하는 것이 하나 더 있어요. 감동받게끔 나와 내 매장이 출근해서는요, 매장아 고마워 진심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퇴근할 때도 오늘 실적해줘서 고마워. 왜냐하면 나는 내 매장한테 사랑하고 감사하니까요. 매장 앞을 쓸 때는 매장아 너 나 이렇게 매장 쓸어주는 사람 없지? 형이 이렇게 열심히 해. 오늘도 매장 잘 되게 해줘. 너 내 땅 할래? 두정규몰 땅이 100억이에요. 그 땅이 제 땅이 되기를 빌면서 땅에게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실적이 잘 나온 날 감사하다고 해요. 그 마음이 표현으로 행동으로 어떻게 나오냐면요. 매장 앞에 자이언트 볼대가 부서지고 유리창에 오래된 POP가 있고 그러면 그 자동적으로 내가 유형성을 하게 되는 거예요. 매장 앞에 쓰레기가 떨어졌으면 자동적으로 죽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내 매장을 사랑하니까, 내 매장이 너무나도 소중하니까, 내 매장 위탁으로 받아가지고 내가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라 내 매장은 나와 동일하고 나처럼 소중하니까, 난 이 매장이 너무나도 감사하니까 제가 다른 사람들하고 다르게 가지고 있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듯이 이것에 대한 마음을 성공한 사람뿐만 아니라 소소하게 커피숍을 운영하는 사람이든 부동산을 운영하는 사람이든 똑같은 말을 합니다. 똑같은 말을. 중요한 포인트는 여러분 마음에서 그 마음이 어떻게 나오게 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그냥 매장아 내가 사랑해 라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죠. 하지만 거기서 마음에서 우러나서 내가 매장을 사랑하는, 내가 밥 먹고 살 수 있는, 내가 직원들과 행복하게 운영할 수 있는 내 매장이 나에게 있는 것에 대한, 직원이든 내가 사업주든 그것에 대한 감사함과 사랑을 자기 자신에서 감동을 할 수 있게 자기 혼자라도 표현을 하는 것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결과적으로 실제하고 이어지기 때문이죠. 유용성에 대한 내가 행동을 하든 매장을 돌보든, 그리고 그것은 결과적으로 무조건 보답이 될 수밖에 없으니까요. 왜냐하면 내가 행동을 하니까요. 그래서 뭐 별거 아닌데 저는 똑같이 이 낙엽을 쓸 때도 이렇게 주문합니다. 아우 돈다발아 많이 들어왔다. 노란색 5만원짜리 돈다발을 생각하면서 꾸역꾸역 담습니다. 누군가는 쓰레기 줍기 싫어, 아 추운데 나가기 싫어 라고 하겠죠. 하지만 저는 5만원짜리 돈다발을 줍는 것처럼 기쁘게 담습니다. 그 차이는 단지 마음 하나의 차이죠. 그것이 결과를 판가름하는 큰 차이를 만들기도 하고요. 중요한 것은 그런 마음을 먹는 스킬을, 마음을 갖는 스킬을 본인이 어떻게 가다듬느냐. 정말 어려운 걸 수도 있고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일이에요. 내가 오늘 기분이 좋으면 그렇게 할 수 있어. 내가 기분이 나쁘면 당연히 안 되죠. 그 상황이 그런 것들이. 그래서 저는 항상 그런 것들이 수행이라고 생각을 해요. 매장에 대한 사감식, 사랑하고 감사하는 내 매장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요. 두 번째는 고객에 대한 사랑과 감사입니다. 혹시 졸리신 분 좀 나가서 있으셔도 될 것 같고요. 좀 일어나서 계셔도 될 것 같습니다. 사감심, 사랑하고 감사하는 마음의 두 번째는 고객에 대한 사감심입니다. 여러분들, 제가 전국에 있는 어디 휴대폰 매장보다 자신 있는 것 두 가지가 있는데요. 누구보다도 고객님에게 친절하게 인사하는 것과 목소리 크게 인사하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전국에 있는 어느 휴대폰 매장보다 차를 많이 타드립니다. 저는 휴대폰 잘 팔지 못할 수도 있어요. 저는 언변이 좋지 않을 수도 있어요. 저는 머리가 더 좋지 않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저는 전국에 있는 어느 휴대폰 매장 직원보다, 휴대폰 업계에 종사하는 사람보다 인사를 크게, 인사를 기분 좋게, 그리고 차항대를 고객님께 많이, 차항대를 고객님께 잘하는 것을 저는 잘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요, 고객님을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고객님에게 감사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영업을 영위할 수 있는 것, 우리가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은 고객님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절대 불변의 진리입니다. 추운 날, 더운 날을 떠나서 우리 매장 문을 열고 고객님이 들어오신다는 것 자체가 기적이고 축복입니다. 고객님이 그렇게 오신 것에 너무나도 감사하고 내 자신이 감동해서 고객님한테 버선발로 나가서 환영합니다 고객님. 어떻게 오셨어요? 네, 제가 도와드릴게요 말씀드리고, 누군가가 차 한 대도 안 하고 누군가가 차 드리는 것조차 말했는데 안 드신다고 얘기할 때 저는 당당하고 고객님을 도와드리려고, 고객님께 맛있는 차를 도와드리려고, 고객님 날씨가 추운데 따뜻한 아메리카노 맛있게 블랙으로, 저희 원두가 베트남에서 온 원두로 맛있게 타드리겠습니다 라는 말을 하기 때문에 저는 고객님한테 차를 타드립니다. 왜냐하면 저는 고객님을 사랑하고 고객님께 감사하니까요.
사실 그 이면에 숨어있는 설득의 심리학의 상호성의 법칙. 내가 고객님한테 인사를 준 만큼, 내가 고객님한테 차를 드린 만큼 고객님은 나에게 보답을 한다는 심리가 숨어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거는 이면의 두 번째 얻을 수 있는 효과고요. 내가 고객님한테 사랑하고 감사한 마음을 이끌어낼 수 있는 것은 고객님이 와주신 것만으로도 너무나도 감사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부터가 보통의 휴대폰 매장과 잘 되는 휴대폰 매장, 오래 지속되는 휴대폰 매장이 저는 차이가 난다고 생각합니다. 유튜브에서 제가 기타 변경 업무에 대해서 고객님이 방문했을 때 일반 휴대폰 매장에서는 똥 씹은 얼굴로 다른 매장을 가시라고 엉덩이를 차버리는 행위를 한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명의 변경 왔어요. 요금 내려왔어요. 라는 말만 나와도 우리 판매사의 얼굴이 굳어버리는, 냉랭해지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주문합니다. 고객님께서 기타 변경 업무로 매장에 오시면 2배 감사하고 2배 고객님을 환대하다. 왜 그러냐면 명의 변경, 기타 변경 업무하면서 휴대폰을 바꾸시는 분이 정말 많기 때문이다. 나의 경험상 내가 지금까지 봐왔을 때 명의 변경하면서 휴대폰을 바꾸시는 분이 정말 많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말씀드린 사감심이 실적하고 연결되는 부분을 말씀드린 겁니다. 그 사감심 세 번째는 나와 같이 영업을 하고 나와 같이 뛰고 나와 같이 성장을 하는 동료, 직원에 대해서 감사한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그것이 될 때 그 매장 혼자 근무하지 않아서 그 2명 이상이 근무하는 매장이라면 시너지를 발휘할 수 있고요. 그런 감사한 마음을 통해서 우리가 매장이 잘 돌아가는 매장, 그리고 고객님이 오셨을 때 분위기가 좋은 매장, 그런 매장으로 느껴지고 고객님이 다시 방문하고 그리고 휴대폰을 구매할 확률도 높아지고 매장에 선순환되는 시스템이 있어서 동료와 그런 사랑하고 감사하는 느낌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그냥 어떤 군대에서 단 오감사 중에 어떤 사람이 적었던 내용인데요. 많은 업무에도 열심히 하는 동료들과 함께라서 감사합니다 라고 자기 노트에다가 적었던 직원이었어요. 그래서 감사의 글을 적으면서 그런 마음들이 동료에게 감사하는 마음이 매장을 좀 더 화목하고 매장을 좀 더 좋게 돌아가는 데 있어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감심, 사랑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내 매장에 갖는 것, 사랑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내 고객님에게 갖는 것, 사랑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내 동료, 너와 나와 같이 일하는데 정말 축복이다, 우리 같이 성장하자, 성공하자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동료에게 사랑하고 감사한 마음을 갖는 거가 우리 영업인, 창업자가 처음으로 가져야 하는 사감심입니다. 그리고 나에 대한 거는요, 다들 많이 보셔서 아시잖아요. 행복 언어를 사용할 때하고 불행 언어를 사용할 때하고 내 기분과 내가 하루가 어떻게 하는지. 행복 언어는 즐거워, 사랑해, 감사해, 기쁘다, 행복해, 고마워, 용서해, 자신에게. 불행 언어는 짜증나, 불평불만, 재수없어, 우는 소리, 걱정하는 소리, 용서 못해. 행복 언어를 쓰느냐, 불행 언어를 쓰느냐, 불행할 때도 행복 언어로 내가 바꿔서 쓰느냐에 따라서 나 자신에 대해서도 크게 달라지는 것 같아요. 본인들이 어떤 단어를 많이 쓰는지는 본인 자신이 알 거예요. 두 번째는 자자심입니다. 자자심. 자자심은요, 자존감, 자부심, 자신감입니다. 나와 나의 일, 휴대폰을 파는 나의 입차, 휴대폰 멀티샵에 대한 나의 자부심, 자존감, 자신감에 대한 우리가 가져야 할 자자심입니다. 그 대상은 직업과 매장, 나라는 브랜드이고요. 그 자신감, 자존감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 자신에 대한 존엄성, 내가 나를 사랑하고 나를 존경하는 마음이, 나 스스로 나오는 마음이 자존감이라고 해요. 저도 처음 이 단어를 접한 게 26살이었던 것 같아요. 굉장히 늦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도 많이 들어보지는 않았지만 요새는 많이 그래도 나오는 단어니까
좀 아실 거예요. 자존감. 내 스스로 나를 사랑하고 존경하는 마음. 그리고 자부심. 자기 자신, 자기와 관련된 것에 대해 스스로 그 가치상 능력을 믿고 그것에 대해서 당당하게 하는 것. 내 일에 대해서, 나라는 사람에 대해서 당당한 것이 바로 자부심입니다. 자존감과 자부심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나 자신감 있어! 라고 얘기하면서 자존감 플러스 자부심이 저는 자신감이 생각합니다. 어떤 결과를 성공적으로 나 할 수 있어! 라고 하는 자신감. 그래서 우리 성공하는 창업자, 영업인이 되기 위해선 자신감, 자존감, 자부심을 합친 자심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결국에는 우리가 작년 5월에 했던 석세스 교육 1주차와 맞닥뜨리더라고요. 처음에 여러분들과 같이 했던 기억나죠? 우리 홍성에서 오신 아가씨? 네? 기억나죠? 작년 5월. 네, 여기서 퀴즈 내겠습니다. 네, 상품은 저희가 영업을 하면서 사업을 하면서 우리 직원들과 나를 위해서 처음으로 가장 첫 번째 읽어야 되는 책이라고 생각하는 책인데요. 전국에서 1등하는 세일즈맨의 공통점, 차, 보험, 카드, 부동산. 네,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성실한? 네? 성실한? 아, 네. 제가 우선 한 거니까 땡. 네. 네. 영업입니다. 영업 땡. 설득입니다. 땡. 땡. 이거 우리 작년 5월에 했어요. 인사. 땡. 인사 제가 제일 좋아하는 건데 공통점. 세일즈맨 공통점. 갖는 그러면 생각. 갖는 생각 중에서. 땡. 자신의 업을 존중하고 스스로의 가치를 인정하는 맞습니다. 그것을 단어로, 어려운 단어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소명의식, 천직의식.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전 교회 안 다녀요. 네. 교회 다니신 분 어떠시는 것 같은데. 네. 하늘에서 부여받은 나의 직업. 그것이 천직. 그것을 한자로 소명이라고 하나 봐요. 소명. 영어로는 calling. 하늘로부터 부름을 받았다. 그 직업의식, 소명의식, 천직이라고 생각하는 그 의식을 가진 사람이 말 잘하는 사람, 성실한 사람, 설득 잘하는 사람을 넘어서 어느 업계의 영업사원 중에서 또 1등을 하고 돈을 가장 많이 벌고 꾸준히 하는 영업사원, 사업가로 나아가는데 많은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소명의식이 크게 어렵지 않게 일이란 무엇일까? 나의 직업은 무엇인가? 내가 일을 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내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이유는 나의 일을 통해서 내가 이 사회에서 하고 내가 이 사회에 공헌하고 내가 어떤 구성원으로서 나의 소명을 할 것인가? 라는 것을 갖는다는 거죠. 저 역시도 이것을 준비하기 전에 준비도 제대로 못해가지고 도망가고 싶었어요. 하지만 내가 할 수 있는 나의 천직인 휴대폰 업계에서 나와 같이 있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는 이 일을 한다라고 생각했을 때 여러분들에게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저의 힘을 내서 4-5시간 동안 못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열심히 준비했고 여기 이 자리에 설 수 있게 되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져야 되는 세일즈맨으로서 자심을 갖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가져야 되는 생각은요. 내가 하고 있는 일은 천직이다. 내가 하고 있는 휴대폰 판매는 나의 천직이다. 휴대폰 사업은 나의 천직이다라는 생각을 갖고 출근하고 퇴근하는 일이에요. 그것이 여러분들이 매장에서 고객님을 대하든 동료를 대하든 반판을 가든 자부심, 자신감, 자존감을 갖는 일과 사이클을 이루는 일이에요. 결국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휴대폰을 판매하여 세상을 즐겁게 하고 이롭게 한다. 내가 만나는 사람은 모두가 나에게 휴대폰을 구매한다. 휴대폰 판매를 통하여 나는 부자가 된다. 클레임 고객은 나를 성장시켜주고 악연은 인연으로 되는 원동력이다. 세일즈 조직 관리를 젊은 나이에 경험할 수 있는 좋은 직장이다. 휴대폰 사용이 불편한 고객님이 오셨을 때 도움이 되는 일을 한다. 가장 합리적인 가격으로 전국 어디서도 내가 친절하게 하는 그런 사람으로서 고객님이 좋은 휴대폰을 쓸 수 있게 도와준다. 다른 것보다 제휴 할인으로 더욱 저렴하게 휴대폰을 구매를 도와드린다. 라는 천직, 소명을 갖고 일합니다. 그래서 세일즈는 위대한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세일즈가 위대한 이유는 세일즈는 회사 매출의 모든 부분을 관장하는 일이에요. 그리고 세일즈는 배울 것이 많아요. 말하는 거, 아다르고 어다른 말하는 것을 잘할 수 있는 거, 가만히서라는 것이 아니라 말을 하는 걸 잘하는 거, 그리고 나와 고객, 나와 같이 일하는 동료에 대해서 사람이라는 것을 배우는 거, 그리고 계약하고 하는 것들을 배우는 거. 세일즈는 많은 돈을 벌 수 있어요. 우리가 직장에서 일하는 것보다 세일즈는 일반 직장보다 많은 돈을 벌 수 있어요. 그리고 세일즈는 학력, 성별, 외모 관계가 없어요. 세일즈 원리라면 삶에 있어서 도움이 돼요. 왜냐하면 내가 적은 효과로 사람들한테 좀 더 많은 감동과 큰 이득을 줄 수 있는, 윈윈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가는 게 세일즈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휴대폰을 판매하는 일은 위대한 일이며 이 일은 나에게 천직이다 라는 생각을 여러분들이 가질 때 자부심, 나에 대한 자부심, 나에 대한 자존감, 내 일에 대한 나라는 브랜드에 대한 자신감을 갖고 오늘 하루를 나아갈 수가 있어요. 그것이 바로 자자심입니다. 그래서 내가 휴대폰을 판매하는 일은 위대한 일이며 이 일은 나에게 천직이라고 생각을 할 때 얻을 수 있는 10가지 여러분들 혜택이 있습니다. 나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일을 하고요. 나는 조금 더 열정적으로 일을 하고요. 나는 조금 더 활동적으로 방방 가서 매장 앞에서 컨택을 하면서 일할 수 있고요. 좀 더 창의적으로 좋은 생각을 받아들이면서 일할 수 있고요. 도전적, 남들은 못할 때 할 수 있다. 한번 물었을 때 다시 한번 일어서는 도전적으로 일할 수 있고요. 지속적, 꾸준히 할 수 있고요. 학습, 공부하고. 긍정, 남들이 안 된다고 할 때 나는 된다. 그리고 협동, 나와 같이 있는 구성원들을 성장시키고 나와 같이 있는 구성원들을 같이 시너지를 낼 수 있고, 일에 대한 자신감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자자심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세일즈와 여러분들의 일에 있어서 훨씬 더 잘 해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일즈로 부자가 된 사람들, 웅진코웨이의 윤석금 회장님, 남자한테 참 좋은데 옛날 그 CF에 나오셨던 김영식 천호식품 회장님, 그리고 세일즈 최고의, 세계 최고의 지금 거래를 하는 현 미국 대통령 트럼프, 그리고 이무영 H그룹 현 회장님, 세일즈로 부자가 된 사람들입니다. 휴대폰을 판매하는 일은 위대한 일이며 이 일은 나에게 천직이다. 자신과 다 있습니다. 영업인 창업자가 가져야 할 3가지 마음. 초관심. 초관심 아니고요. 관심입니다. 관심. 초관심. 초관심은 무슨 말인가? 초관심. 초심을 잃지 않고 꾸준히 행동하고 목표를 달성하게 됐다는 간절한 마음이 초관심입니다. 방판에 있어서 실적을 내냐 안 내냐는 결국엔 사감심, 자자심, 초관심이 많은 부분을 만든다고 생각해요. 내가 정육점 아저씨를 사장님을 봤는데 정육점 사장님은 나를 만나면 복을 얻으신 겁니다. 저를 통해서 많은 휴대폰 요금 절감과 가족들의 요금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당신을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당당하게 있습니다. 라는 사감심, 자자심, 초관심, 초심을 잃지 않고 꾸준히 행동하고 목표를 달성해내겠다는 간절한 마음.
은 한 번 갔을 때 안 가면 처음부터 나가길 꺼려할 때 내가 해야 된다는 마음으로 행동을 이끌어내고요. 나갔을 때 안 된다고 할 때 할 수 있는 힘을 끌어내고요. 2번 나갈 수 있는 힘을 끌어내고요. 간절한 마음, 제일 중요한 우리가 영접하면서 방판하면서 가장 중요한 간절한 마음을 갖게끔 하는 것이 되뇌 있는 것이 초간심입니다. 초간심을 일과 나의 갖느냐 안 갖느냐가 결국엔 우리가 어떤 일을 하더라도 성공하냐 그대로 가느냐 남보다 못하게 가느냐에 가장 큰 차이를 만들어내는 초간심입니다. 초심, 처음에 먹은 마음, 나약, 의지가 굳세지 못함. 인간 자체는 나약해요. 우리는 다 나약해요. 저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도 제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과 내가 합치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에너지를 낼 수가 있는 거예요. 나태, 행동 성격 따위가 느리고 게으름. 오만, 태도나 행동이 겁난지고 거만함. 나약, 나태, 오만을 버리고 초심으로 꾸준히 행동하고 목표를 달성하겠다. 내 목숨을 걸고 그 목표를 완성하겠다라는 마음, 습관이 있을 때 우리는 고난, 불행, 두려움을 뚫고 갈 수 있습니다. 성공하는 사람과 성공하지 못하는 사람이 무엇이 다를까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저는 한다 법칙이라는 4가지 법칙을 만들었는데요. 성공하는 사람과 성공하지 못하는 사람은 4가지가 차이가 났던 것 같아요. 한다. 성공하는 사람은 일단 해요. 무조건 해요. 그냥 해요. 방판 나간다고 이야기해놓고 오늘은 준비가 뭐 안 됐어. 오늘은 준비하는데 2-3시간 걸려서 못 나갔어. 평생 못 나가죠. 하는 사람은 일단 한다. 그냥 한다. 무조건 한다. 한다. 한다를 넘어서기가 힘들어요. 한다가 제일 힘든 거예요. 한다를 넘어서요. 네, 성공하는 사람은. 2번째, 꾸준히 한다. 계속한다. 더 어려워요. 꾸준히 하는 거 어렵고요. 계속하는 거 제일 어려워요. 세상 살면서 제일 어려워요. 3번째, 한다. 더 어려워요. 잘하는 방법을 찾고 잘하기 위한 것이 무엇인가? 내가 실패가 무엇을 했지? 여기서 보완할 점은 무엇인가? 나와 내 조직원이 어떻게 하면 더 잘할 수 있지? 이 시간을 줄이려면 어떻게 할까? 이 실패의 요인은 뭐지? 이 실패에서 내가 배워야 할 점은 무엇일까? 잘하기 위한 방법을 찾고요. 가장 중요한 한다. 간절히 하고요. 감사하게 하고요. 를 할 때 우리가 성공하는 사람과 실패하는 사람의 차이가 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이 한다라는 것을 넘어서기 위해서 행동하기 힘들고 꾸준히 하기 힘들고 간절히 하기 힘든 그 한다를 뛰어넘기 위해서 저는 333 한계 법칙을 사용해요. 일단 하기 싫잖아요. 뭐든. 그러면 3개만 하자고 생각을 해요. 3개만. 일단 3개만 하자. 일단 3개만 하자. 시동을 걸고 30개 하는 거예요. 펴구펴기든 매장 방판이든 전단지든 고객님 TM이든 일단 3개만 하자. 3개만 하고 30개를 하는 거예요. 왜냐면 결국엔 이거는 내 뇌와의 싸움이거든. 내 마음과 싸움인데 뇌는 하던 거 안 하던 거 하기 싫고요. 귀찮고요. 깨질 것 같고요. 근데 우선은 쉽게 생각을 하고 적은 숫자로 한다. 3초만 하자. 우리 3초만 하자. 3초만 하고 30초 하고요. 그리고 내가 한계라고 생각하는 것이 내가 어디서 펴펴기를 하든 어디서 조깅을 하든 한계라고 생각하는 뇌에서 나오는 말은 절대 한계가 아니에요. 그 한계는 인간이 적어도 3번은 넘어설 수 있어요. 너 그만해 라고 얘기가 나왔을 때, 한계야 2번째 나왔을 때, 한계야 3번째 나왔을 때가 그나마 그것이 여러분들의 한계라는 거예요. 그 전까지 여러분들이 무거운 물건을 들든 여기 방판 나가서 한계야 라는 말이 나오면 그것은 절대 여러분의 한계가 아니에요. 그것은 그냥 뇌가 하기 싫은 것 뿐이에요. 그냥 넘겨주세요. 그 다음 한계까지 가주세요.
그리고 오래 걸리는 시간 파워PP를 2분 동안 하는데 1분 100개를 2분 동안 하는데 1분 57초 동안 해보자. 목표. 그런 것을 통해서 나의 한계를 조금씩 넘어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을 저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기압을 넣고요. 기압을 넣고요. 네. 똥꼬도 핫 쪼이고요. 배심을 훗 하고요. 눈에 레이저를 찡찡찡 쏘고요. 손발을 꽉꽉꽉 치면서 정신에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가 창업하는 사람, 영업하는 사람으로서 많은 난관에 그리고 오늘 출근하는 것부터 나의 마음이 나의 마음 같지 않은 그런 상황 속에 있는데요. 그것을 바꿀 수 있는 스킬, 바꿀 수 있는 마음을 만드는 것은 저는 사감심, 매장과 나, 고객, 동료를 사랑하는 사감심. 내 일에 있어서 자부심, 자존감, 자신감을 갖는 자부심, 자자심. 이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세일즈는 위대한 일이며 이 일은 나에게 천직이다 라는 자자심. 그리고 어떤 어려움과 두려움에 행동하지 못하고 실패했을 때 다시 나를 일으켜 세우고 꾸준히 나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초간심. 초심을 잃지 않고 행동을 해서 내 목표를 달성하는 간절한 마음이 여러분들에게 세일즈 사업을 운영하면서 가장 처음 필요한 그런 초심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결국엔 우리는 오늘 출근해서 어떤 일을 하는 데 있어서는 선택의 여지가 없다고 생각해요. 오늘도 휴대폰을 팔고 내일도 휴대폰을 팔 거라면요. 그럼 거기서 우리가 선택할 거는 제가 말씀드렸던 지금까지 근 40분 동안 말씀을 드렸던 내가 어떻게 그 일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선택의 여지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이 근무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좀 더 잘 할 수 있는 그런 마음, 그런 선택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2부로 이제 방판에 대해서 실전에 대해서 우리 서정리 점장님이 먼저 공유 사례, 서정리 점장님이 근 3개월 동안 혼자 근무하면서도 7, 80개를 서정리 휴대폰 멀티잡을 운영하신 유선님께서도 좋았는데요. 우선 조지 점장님하고 박보현 점장님이 현장에서 근 7, 8년 동안 방판, 조지 점장님은 방판 업무를 방판만 하는 일을 하는 그런 부서에서 점장님으로 여러 직원들을 데리고 근무했었고요. 이제 곽보현 점장님 같이 근무해 주실 곽보현 점장님은 하루에 방판으로 5개를 판매도 했던 그런 점장입니다. 그래서 그런 실전에서 자신들의 노하우 3가지를 공유해 줄 거고요. 2부에서는 끝나고 그렇게 1부가 끝나고 2부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서정리 점장님 12월 25일 크리스마스 때 산타복을 입고 혼자서 서정리 시장을 홍보를 다니셨던 서정리 점장님께서 간단하게 공유 한번 해주시고 제가 방판 실전 어떻게 하면 좀 더 쉽게 할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실적을 낼 수 있는지를 여러분들에게 공유를 해드릴게요. 네, 그러면 조지 점장님 앞으로 모시겠습니다.